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국내 웰니스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토론회는 국회 방송과 시사 포커스에서 녹화되고 있으니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성원 전 원내수석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이용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토론회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관광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관광공사 및 재단에서 먼 길 달려와 주셨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입니다.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입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윤 대표이사입니다. 광주관광재단 김진강 대표이사입니다. 자, 이제 먼저 헤럴드 김영상 이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헤럴드 김영상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대표께서 와서 이제 환영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급한 일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멀리서 광주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특히 오늘 약간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구나. 그 왕이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왜 여왕이라고 했나 보니까 우리 배현진 의원님 그 옷차림을 보니까 그게 약간 이해가 갔습니다. 아주 화사하십니다. 실록의 날에 아주 날씨가 좋은데요. 여행이라도 꼭 떠나고 싶은 그런 날씨죠. 축사로 이 자리에서 달려오신 제가 보기로는 오늘 갑자기 좀 머리가 아파졌는데요. 오시기로 한 분보다 훨씬 많이 오셔가지고 일일이 정리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주호영 전 원내대표님, 김성원 수석 대변인님, 정의용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 이용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배 의원님의 인기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님과 헤럴드는 공동으로 웰니스 관광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매우 생산적이고 유효한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제가 여행, 힐링이 되다, K-웰니스,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런 주제인데 참으로 흥미로운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님, 오늘 배 의원님이 진행하는 행사니까 좀 띄워줘도 되죠? 네네. 제가 아는 배 의원님은 좀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요즘 보기 드물게 선이 붉은 정치인 같습니다. 강단 있고 소신 있고 또 신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송파구에 있는 제 친구가 제가 오기 전에 그래도 저도 편집국장까지 한 30년 차 기자라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아주 지역 주민들이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촉 있는 기자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 견해가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 의원님과 공동 주최로 행사를 하니 영광입니다. 저는 배 의원님을 K-웰니스 프론티어, 즉 개척자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배 의원은 얼마 전은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을 발의했고 그것은 대한민국 웰니스 산업이 몇 단계 점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배 의원님의 철학대로 연금이나 세제, 수당, 지원금
이런 보편적 복지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과제가 된 치유와 회복, 힐링까지 포함으로는 정신적인 힐링적 복지까지 그 해법을 찾는 활발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은 헤럴드도 역시 정도 언론을 표방하면서 지금까지 디자인 그리고 환경 쪽에 아주 포커스를 두면서 그 언론의 사명감을 수행해온 그런 언론입니다. 지난해부터 웰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웰니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고 좋은 콘텐츠를 쏟아낼까 고민을 해왔습니다. 특히 저출산 위기에 따른 농촌 소멸론, 국가 위기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웰니스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헤럴드도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헤럴드는 6월 9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는 웰니스 페어 박람회를 통해서 웰니스 산업 발전에 일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배 의원님이 발의한 K-웰니스 관광 육성법을 놓고 현장감 있는 질의와 응답 그리고 날카로운 해안이 오고 가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나경범 수석 보좌관 등 배 의원실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빵빵한 그런 분들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서 더욱 흥미가 진지됩니다. 기대됩니다. 빛나는 토론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김상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님,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님, 최희정 사육과대 교수님, 김병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사무처장님,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니스의 최종 목표인 건강한 국민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같이 뛰겠습니다. 뛰시죠. 주호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배 의원님 감사하고 그리고 기타 배 의원님 인기도를 증명하듯 여러 의원님들 오셨는데 일일이 혹시 오셨는데 제가 호명을 안 했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더욱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제 국민의힘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님의 축사를 듣기 위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내대표 그만두니까 축사 안 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또 이 축사로 나오라 그러니까 갑자기 좀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되게 열심히 하지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제일 많다는데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개념이라는데 서유럽 나라들은 인생은 즐기기 위한 거고 일은 즐기는 데 필요한 돈을 버리는 것이다.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중심이고 유럽 선진국들은 여가를 즐기고 웰빙하는 게 중심인데 일은 다만 그 수단을 얻는 것, 뭐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부 진보 정당에서 주 4일제를 주장합니다마는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웰빙하고 건강하게 살 것인지가 중요하고 아마 그렇게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웰니스가 특히 한국형 웰니스가 우리의 국가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는데 아마 우리 배현진 의원이 착안을 하고 이것을 기반을 마련하고 또 장려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하고 오늘 그 전문가들로서 토론회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어느 세월이 지나면 저런 걸 해봐야지 하는 로망이 있습니다. 누구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관광하고 건강하게 보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저런 것들이 점점 더 장려되고 정말 전략산업이 될 수 있을 텐데 주춧돌을 잘 놓아서 나중에 웰니스 관광 그러면 배현진 하는 말이 바로 연상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하고 기초를 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박부근 장관을 대신해 조용만 차관께서 축하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용만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리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시는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서 오늘 이 행사를 만들어 주게 대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참석해 주신 우리 주호영 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공동 개최해 주신 헤럴드 김영상 이사님,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의 주제인 웰니스 관광 산업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웰니스 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입니다. 우리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25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을 통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년에 4,350억 불 수준에서 앞으로 1조 1,270억 불 수준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웰니스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 대비 국제여행 시에 약 1.34배 정도 많은 여행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웰니스 관광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 치유, 회복에 많은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통해 자연 및 풍경 감상 휴양을 목적으로 한 관광 활동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 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라 건강한 삶의 수단으로 웰니스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웰니스 관광은 지역과 함께하는 산업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6개 중 1개소를 뺀 나머지 5곳, 그리고 추천 웰니스 관광지 64개소 중에서 50개 곳이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역의 훌륭한 웰니스 관광 자원은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 대한민국 내수 활성화 특급 엔진이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쓰게 할 전략을 대통령께서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런 특성을 지닌 우리 K-웰니스 관광은 앞으로 우리 K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분야이자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걸음에 우리 동행자로서 배현진 의원님께서 우리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심의 일환으로 오늘 정책 토론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잘 경청하고 수렴을 해서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매력적인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회 중간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께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뜻깊은 시작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님,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웰니스 산업에 깊은 관심을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내외 기분 여러분들의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내빈, 주최 후원기관 발제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의 진행을 위해 잠시 장례 정리가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제 시작에 앞서 이번 행사를 주최한 배현진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파을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저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송파 가족들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일단 윤석열 정부 탄생 1주년입니다. 다 같이 제가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하신 김기현 대표님과 그리고 박대출 우리 정책위 의장님이 지금 용산에서 취임 축하 오찬을 마치고 막 달려오고 계세요. 잠시 후에 혹시 좀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오셔도 불편함 없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이 중에 제가 오늘 이 웰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아직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고 이것을 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우리가 키워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관별로 소개해 드릴게요. 앉아 계신 순서대로 우리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욱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정책관 오셨습니다. 김상욱 정책관님. 그리고 참 또 제가 궁금했던 분야입니다. 차의과병원 아시죠? 예, 차의과대학의 최희정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포인트를 맞춘 이 관광산업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또 이야기해 주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사무처장이신 김병산 처장님 오셨습니다. 보통 토론에 이제 몇 번 와보셔서 아시지만 여기 이렇게 테이블 놓고 좌장이 있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시죠? 예, 근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재정법,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법을, 근거로 만드는 법을 이번에 두 번째로 내게 된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일본처럼 이렇게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법을 하나 만들었었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만든 이 재정법은 웰리스 관광이라는 것을 국내에 정의하고 이것을 우리 부처가 어떻게 계획을, 전략을 짜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점검을 해나가고 즉 그 법안 내에는 5년마다 그 실시에 관한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전략을 짜고 그리고 각 부처들과 격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기본적으로 담았는데요. 이것이 제가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전혀 없던 것을 제가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요. 전 세계의 웰리스, 그러니까 웰리스라는 게 여러분 웰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웰빙의 피트니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을 합한 그 조어입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이라는 그런 뜻을 담은 단어인데요. 이 웰리스에 관한 산업이 이미 세계에서는 책자에도 적어드렸다시피 5천억 원 규모로 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발걸음을 내디딘 게 없어요. 매년 10%씩 세계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현황은 어떨까? 이미 웰리스 산업에서 세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너무 많은 자원과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어서와 한국이야, 이 프로그램 보셨죠? TV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던 장면이 뭔가요? 어떻게 사람들 죽어줘, 김기현 대표님이 방금 오셨습니다. 예, 제가 빨리 말씀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하천과 산이 이렇게 밀접해 있을까? 이런 아름다운 천혜의 관광이 있을까? 하는 것이고, 여기 오늘 의과대학에 우리 전문가이신 교수님도 오셨지만, 우리가 또 한방이라는 아주 특별한 의료학적인 문화도 있고, 양방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이미 전 세계에서 국내로 어떤 의료 목적을 위해서 관광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돈이 되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전에 출범을 하면서 국정 120대 과제에 이미 넣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추진하게 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 3월에 만들어낸 것이고요. 오늘 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김상욱 정책관께 먼저 드렸던 질문은 이 웰리스 산업이 무엇이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 말하자면 웰리스 산업의 법안, 그다음에 정책적 방향을 제가 이 법안으로 냈는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뭐 등등 기타 뭐 보건복지부 등등 여러 부처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보여달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께는요. 웰리스 관광이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떻게들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요. 세 번째, 의과대학 교수이신 차희정 교수님은요, 사실 웰리스 스파 관련한 그런, 연구 단체의 지금 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식견을 보여주시고, 우리 웰리스 관광의 꽃이 산업 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많이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의류 관광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나뭇잎 모양 있는 그림의 옷을 입고 나왔지만 웰리스 관광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와서 미용 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하고 그 분들이 다시 다른 목적으로 국내를 관광하고 하는 이런 확산을 이끌려고 하는 게 웰리스 관광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차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김병상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사무처장께서는 이 웰리스 관광 산업을 어떻게 성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관광업계에 제언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아마 오늘 아주 재밌게 네 가지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많은 국민적인 힘을 또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새 정부 1주년 생일 맞이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우리 강민국 수석대변인 오늘 오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녀가셨는데 송원석 전 원내수석 다녀가셨고요. 여기 이인선 의원님 아까 소개 드렸나요?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왜 대표님 안 오시냐고 애타게 많은 분이 기다리셨는데요. 예, 용산에서 오늘 그 취임 축하 오찬을 하고 방금 도착하신 김기현 대표님 축사를 이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많이 늦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생일 첫 돌날입니다. 그래서 축하도 할 겸 또 그동안 돌아왔던 길 다시 돌아볼 겸 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대화 프로그램 또 오찬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부랴부랴 달려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웰리스를 포함해서 우리 문화 관광 산업 육성에 가장 앞장서고 계신 우리 배현진 의원님 오늘 주체가 되시고 또 헤럴드 경제 코리아 헤럴드가 함께 해주셔서 여행 힐링이 되다 웰리스 산업을 어떻게 잘 우리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웰리스 산업 이렇게 말하십니다만 저는 우리 배현진 의원님 자체가 웰리스 산업이다. 오늘 박수 한번 칠까요? 이유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배현진 의원님 보면 엔돌핀이 솟고 배현진 의원님을 만나면 신이 나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의상이 웰리스 의상을 해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는 것이 토탈 패션으로서 정말 리베로 같은 분이다. 우리 당으로서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역할을 100% 이상 다 감당해내신 분이셔서 우리 당에는 정말 보배와 같은 소중한 분이신데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하시면서 앞장서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우리 웰리스 산업이 대한민국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커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당에서는 사실 조직 부총장을 맡아 있는데요. 여기 말하자면 저승사자 비슷한 겁니다. 그만큼 당에서 이 파워도 크시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신임도 아주 두터우시고 이거 이제 딱 물었으니까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오셨던 우리 관광업계 관련자들 또 의료 관광을 포함해서 각종 우리 그 지역에서 이 그 웰니스 산업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여러 활동가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시장 규모도 엄청 커지고 있고 이게 더구나 이제 갈수록 이제 AI라든지 로봇 이것이 발전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웰니스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전 세계 큰 소리 칠 수 있는 우리 의료 체계 거기다 한방 의료도 있고 또 자연 경관도 있고 무엇보다 친절한 우리 국민들이 계시고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가져왔던 나라 이게 아마 어느 나라도 갖출 수 없는 그런 인프라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우리 함께하고 계신 우리 그 이재환 그 부사장님이 관공사 부사장님 계신데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산업, 이 장사하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배현진 의원님께서 주최하셔서 그 배현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인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내셔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인 실천하고 계신데 이 법안을 잘 통과시켜서 체계적으로 국가 새로운 브랜드 산업으로 골격을 세워나가면 우리 K-웰니스가 전 세계에서 떵떵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당대표로서 개인 김기현이가 아니라 당대표로서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웰니스 산업 어떻게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끌 것인가?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도 웰니스 산업을 어떻게 국가 전략 산업으로 할 것인가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해왔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이번에 그 의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토론의 장도 마련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따 말씀드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좀 내주셔서 저희로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광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 변화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아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동남아 뭐 이렇게 여행을 가시면 뭐 5박 6일 동안 7개국 뭐 8개 도시 뭐 이렇게 다니셨던 분들 정말 점을 찍고 가는 그래서 봤다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바쁘게 다니셔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요즘은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도 역시 그렇게 가다가 조금씩 깊이 있게 보고 어떤 장소에 머물러서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좀 느림의 미학을 좀 가져가는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현대 생활에서 보면 속도감들이 너무 빠르고 그 속도감 속에서 스트레스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러면 나의 행복은 뭐고 나는 어떻게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살 건지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현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부작용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치유하고 힐링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화두를 던지고 관광업계에도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들어와서 웰니스 관광산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렇게 좀 절에 머물면서 좀 자기를 돌아보고
또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좀 힐링하는 그런 것들의 프로그램들이 이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관광 때문에 이렇게 좀 전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이 가지는 그런 어떤 전통과 어떤 문화들이 나 스스로를 좀 찾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거를 힐링할 수 있는 어떤 문화들이 우리 이 전통 속에 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가장 한국의 강점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웰리스 관광산업은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웰리스 관광산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이 거기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만이 조금 더 차별화된 관광 상품과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웰리스 관광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고 보고요. 또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점 찍고 가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웰리스 관광산업은 조금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광의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관광산업으로 간다라는 게 결국은 머무르고 소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웰리스 관광산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정부는 그러면 웰리스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한 거는 2017년입니다. 그래서 웰리스 관광 정책이라는 것이 2017년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신관광 신성장 영역으로 새로운 관광의 이제 테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웰리스 관광이 주요한 국정 과제로 채택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웰리스 관광 산업을 좀 이끌어가는 큰 추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웰리스 관광 산업은 코로나19로 사실 그동안에 이제 몇 년 동안에 뭔가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이제 건강의 회복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참에 하여튼 3월 13일인데요.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사실 웰리스 관광산업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법상 용어는 외국어보다는 또 한글을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웰리스보다는 치유관광산업이라고 해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웰리스 관광 산업이 체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들을 끌고 가는 어떤 기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이 법이 사실은 그것들을 담고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새롭게 저희가 끌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996년에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사실 관광업계에서는 지금 사실 마이스라고 해서 뭐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그다음에 엑스비션 이렇게 그 두 문자를 따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한글로 이렇게 하니까 국제회의 산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96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 굉장히 국제회의 육성 산업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치유관광 육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 아마도 그렇게 굉장히 이 산업으로서 많이 발전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저희가 앞으로 끌고 나갈 것들이 법안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웰리스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그걸 중심으로 한 세 가지는 법안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저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말씀하고
또 두 가지는 웰리스 관광산업이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인지라는 거하고 가장 큰 거는 결국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치유와 행복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조금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신호를 좀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이제 이렇게 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좀 떨리고 아마 시간 개념도 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제 저희가 보면 첫 번째는 그동안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다 보니까 치유관광이라는 것들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해수부에서도 해양치유 자원 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요. 또 농진청에서도 치유 농업 관련해서도 있었고, 또 산림청에서도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는데, 사실 그것들을 다 뭉뚱그리면 결국은 웰리스, 치유관광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는데, 그것들이 모두 좀 흩어져 있고 각 부처별로 각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전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너무 혼란스럽고 뭐가 정말 치유관광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번 법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거를 좀 다 모아서 치유관광이 뭐다라는 어떤 개념 정의도 하고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아마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파편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아마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치유 관광에 대한 정책들을 여러 부처와 같이 조금 종합적으로 해서 끌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어떤 협력 체계 외에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는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5년간의 의무적으로 좀 만들고 그다음에 실시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또 1년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좀 산업을 좀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파편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생태계를 좀 만들고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웰리스 관광 서비스 품질 확보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 같고요. 또 그와 함께 이제 같이 따라가는, 역시 산업으로 갈 때는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어떤 기업들이 계실 텐데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문 기관이라든지 실태 조사,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연구 개발이라든지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통계라든지 R&D 기능들도 아마 같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는 웰리스 관광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웰리스 관광이 주요하게 지역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새로운 관광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국민들에게 이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적으로 감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어쨌든 치유와 행복을 좀 드리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웰리스 관광이 뭐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체험을 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치유와 행복을 좀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배현진 의원님 대표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전략 산업으로 우리 그 웰리스 관광 산업을 끌고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산업들이 커가기 위해서 정부가 하나씩 그 산업적인 기반을 끌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웰리스 관광은 무엇이며 관광 선진국으로 발전을 위해 왜 필요한가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국내외에 많은 이런 또 발제나 토론이나 인사에 갔는데 제가 좀 사실 오전에 행사하고 오늘하고 좀 빨리 왔어요. 30분 전에 왔는데 야, 이렇게 바깥에서 이 안에도 지금 꽉 찼지만 바깥에도 지금 한 200명가량 이렇게 못 들어오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 우리 배현진 의원님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식사하고 이런 정책의 얘기 나눌 때 보면 뭐 다른 얘기 하다가 보면 결국은 또 송파 지역구 얘기로 가세요. 가시면서 우리 주민들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관광공사에서 우리 주민들 지역을 위해서 백제 고분도부터 해서 쫙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야, 우리 의원님은 천상 나중에 당대표 하시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하여튼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 제가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1월 달에 중동에 순방 가신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공사에서 등등 국정 백업하고자 UAE에 6박 8일간 다녀와서 지금 한국에 온 지 이틀 됐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김상호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좋은 성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김상호 국장님 제가 스타일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진지하게 하실 줄 알고 저는 PT로 아주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자, 인사말로 국장님으로 정책으로 좋은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저는 아주 나이스하게 그리고 제 시간 한 5분 까먹어서 저는 10분인데 6분 정도로 썸머리해서 아주 엑기스로 잘 하겠습니다. 웰리스 아까 인사말로 다 우리 당대표님부터 쭉 하셨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웰리스 관광산업이 중요한가? 이거는 제가 열마디 말보다 제가 영상을 한 2분으로 재밌게 편집해 왔습니다. 영상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틀어주실래요? 네. You're worth it. Wellness Korea. 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컷이, 사진 컷이 다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2분이 여러분이 웰리스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산업 중심적으로 말씀해서 저는 4가지 관광 성장으로 또 관광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데요. 웰리스 시장 다 앞에서 인사한 말로 말씀드렸는데 2025년까지 무려 7조 달러, 9,387조 원이나 도달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2025년까지 관광시장 규모는 1조 1,000억 달러, 무려 1,475조 원.
두 번째, 웰리스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여행 테마.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1월 달부터 스페인, 베를린, 몰디브, 제가 그 대통령 특사로 또 몰디브도 갔다 왔는데요. 중동도 가보고 제가 이제 6박 8일로 다 느낀 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 전 세계를 셧다운 시키고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을 또 아프게 하고 자영업자를 힘들게 한 것도 물론 있고 전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도 하나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으로서는 굉장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에 있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행업자들 또 그곳의 관청들하고 제가 토론하고 대사님들 만나고 영사님들 만나고 문화원장님들 만나고 상의하고 내린 제 결론은 뭐냐면 코로나 3년간 팬데믹 때 유럽인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로 거기는 관광으로 유럽은 관광으로 산업이 거의 사는 나라라서 오프라인으로 아웃사이드로 많이 나가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셧다운되고 또 재택근무하고 격리가 되다 보니까 댁에서 굉장히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K-팝, K-드라마, K-콘텐츠가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로 인해 웰리스도 그 팬데믹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여행 테마가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인바운드 시장이 미국, 중국, 일본이 세 나라가 있는데 웰리스하고 정확히 겹칩니다. 이게 그 도표로 글로벌 웰리스 인스티튜트 2022년도 자료입니다. 자, 웰리스 상품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인바운드를 국정과제에서 2027년도까지 3천만 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인수위 때 활동하면서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3천만 명이 물론 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다른 정부와 좀 차별한 거는 아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퀀티티도 중요하지만 퀄리티, 즉 방한객이 인바운드로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가느냐가 우리의 국내 기업의 또 서비스 산업에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소비액이 2019년 1750만 명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평균 17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곱하면 25조 원 정도가 어바우트 나옵니다. 이 관광 산업이 굉장히 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AI나 ChatGPT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해 줄 겁니다. 그런데 관광산업만큼은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고 우리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웰리스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그런 산업입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서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아마 이 법안 발의를 오늘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웰리스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또 관광시장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우리 송파의 우리 의원님이신 배현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 네. 너무 중요한 거를 가장 필요한 걸 해주셨어요. 자, 공사가 추진하는 웰리스 관광 산업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내 웰리스 기반. 요번에 올해는 강원도 정선이 웰리스 관광 기반으로 정선이 선정됐고요. 또 이런 네트워킹이나 통계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관광자원 활용을 홍보하고 또 상품화하기도 합니다. 공모전 유튜브 계정 좀 아까 보셨죠? 그 헬스 위고 코리아라는 그 영상도 바로 거기에 유튜브 계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사가 웰리스 관광 기반 조성 홍보 사업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64선 홍보물 또 헬스 위고 코리아라는 유튜브 계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 웰리스 관광 해외 참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 사진은 제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6박 8일 동안 UAE에 다녀온 사진을 제가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제가 이게 PT 자료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의료기관 4군데와 협력기관 1군데도 같이 갔습니다. 그중에 자생병원이라는 데는 무려 300군데 상담을 그 현장에서 4일간 박람회 기간 동안 했고요. 그 자리에서 무려 10건을 즉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을 현장에서 바로 계약하는, 아마 지금도 계속 상담이 이어져서 제가 듣기로는 한 700군데하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웰리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에 또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또 대국민 치유 및 일상 회복도 저희 관광공사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의료진분들이 고생하셨죠. 저희 웰리스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국 웰리스 관광 페스타 이렇게 아래와 그림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법률에 따라 공사 사업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해 주신 이런 법을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법안 발의가 우리 공사에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있나?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인증 사업을 하고 지자체와 국내에 집중 활성화 사업이 가능하고요. 또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니까 저희 그 문체부나 또 저희 공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자, 제가 우리 뒤에 PT 하신 분들을 위해서 빨리 스킵해서 6분에 끝냈습니다. 고맙죠?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네, 재미있는 영상 자료와 함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토론회 중간에 바쁘신 와중에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발제자는 의료관광 웰리스 전문가이신 차액과대 최희정 교수입니다. 질문은 웰리스 관광의 꽃, 의료관광의 미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발표의 자리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배현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두 분 발표하신 분들이 너무 훌륭하셔갖고요. 기가 확 죽었습니다. 저는 차의과대학교 의료진이 아닌 웰리스 전공자입니다. 20년째 웰리스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웰리스 스파 연구원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웰리스 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컨텐츠 그리고 고도화 그리고 인력 육성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가 대부분이 의자가 있고 무거운 자리인데 이렇게 신박하고 신선하게 마련해 주셔갖고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한 자료는 여기에 볼 수 있고요. 저는 좀 라이브하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차병원에서 하는 의료 웰리스 센터의 웰리스 센터장으로 10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느꼈던 일들을 지금 현장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산림치유, 해양치유, 그리고 치유농업, 온천치유, 현재 웰리스 관광이 모든 부처나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웰리스 의료 관광은 모든 부처에 산림치유는 산림 자원을 가지고 치유하는 것이고요. 해양은 해양 치유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온천은 이 온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치유 산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관광객이 있어야 되고요. 방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웰리스 의료 관광이 사실 치유 관광 산업의 융합의 가장 큰 선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처들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모든 부처들의 관광 자원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 만성질환이나 신체 활동이 줄었고 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로 인해서 트라우마 고위험군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료진들이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에 있어서 저희는 4.0 시대의 건강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의료, 웰리스, 문화, 관광, 심지어 직장 웰리스, 그리고 종교단체, 그리고 커뮤니티 웰리스를 다각적이고 보편적인 건강과 웰리스를 강조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혹시 DTC 유전자 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이렉트 컨슈머 유전자 검사인데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나의 칩만을 가지고 70가지의 항목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료기관이 아닌 나의 건강관리를 검증을 할 수 있고 검증 사전 사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웰리스가 온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융합해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 웰리스 관광의 시대를 왔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웰리스 의료 관광 융합을 위한 환경을 살펴보면요. 이미 뭐 아름다운 자원과 문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추천 웰리스 관광지가 저희 2017년부터 지금 한국관광공에서 활발하게 있습니다. 지금 64선이거든요. 2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라서요. 전국에 물론 종교단체는 빠지지만 각 지자체들은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관광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나 우리 방문하신 모든 분들은 추천을 위해서 관광지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또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VR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관광공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미 추천 웰리스 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을 아주 거대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단 아쉬운 것들은 현재까지로는 웰리스 컨텐츠 그리고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지만 의료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실현이 고도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웰리스 의료 관광은 사전 사후에 충분하게 검진을 통해서 또는 검사를 통해서 이 에비던스에 기반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뷰티스파를 누워서 어떤 기계 장치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이 휴대용 검사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그 당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반의 웰리스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발제되는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수용태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제반들이 상당히 기대되고 그런 것들이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웰리스와 의료관광은 의료학적 근거 기반과 더불어서 효과와 효능이 입증된 관광객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건강과 그리고 행복, 삶을 제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도시명에서는 의료 중심과 웰리스 그리고 지방에서는 좀 더 자연적이고 그리고 근거를 기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웰리스 의료 생태계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웰리스와 의료 관광의 융합 모델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웰리스 관광을 웰리스 의료 관광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발제해 주신 배현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전문가로서 학계가로서 이런 부분에 열심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산업의 관점에서 웰리스에 대해서 좋은 설명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웰리스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관광업계의 제언입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김병삼 사무처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관광협회 중앙회는 그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업, 호텔업, 카지노, 휴양 콘도미니엄 같은 이 11개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관광업계를 대변해서 관광 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돌을 맞이하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일 관광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은 많이 가는데 왜 일본에서는 많이 안 오느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2019년도를 보면 우리가 5천만 인구인데 해외로 가는 그 관광객이 2,87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억 2,500만 인구에 해외로 가는 관광객이 약 1,800만 명대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우리보다 2배 반이 많지만 우리가 해외여행객은 우리가 도리어 1,000만 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관광 콘텐츠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그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법이 제정되고 제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관광 콘텐츠를 좀 풍부하게 하는 효과가 첫 번째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보면은 이제 이 웰리스 관광 이런 것들의 한 사례를 보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인을 위한 치유 관광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설악의 오색 관광원
호텔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보면 그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호텔업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인 설악산과의 결합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웰리스 치유 호텔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호텔과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상 병원과의 결합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 화계사의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계종의 절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의 결합.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관계 기관과 이런 것들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성장을 하려면 이게 이제 상품화가 돼야 됩니다. 일본 관광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관광진흥법에서는 뭐 크게 7대 관광 업종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나타나는 의료, 그러니까 웰리스 관광에 대한 것을 다 담기에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커버해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국인 중에도 이 웰리스 관광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라든가 인도의 명상 여행이라든가 알프스의 그 몽블랑의 트레킹 코스 같은 해외로 가는 코스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일본의 온천 여행 같은 상품화된 이런 데를 많이 찾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외여행 수요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관광 목적의 외국인 관광의 유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일본도 고령화되고 서구 유럽이라든가 중국도 많이 고령화가 됐습니다. 이 고령 인구들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치유관광 이런 웰리스 관광 자원이 큰 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도 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OECD 통계를 보면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연간 13,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데 하루에 66명 정도의 자살을 하고 10세에서 39세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유 관광, 웰리스 관광이 잘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자살률을 낮추고 저출산 문제 같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을 잘 받아서 이게 이제 우리의 관광 산업과 더불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모든 발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제자 네 분이 제시해 주신 정책, 관광업계, 의료업계, 그리고 웰리스의 미래 비전에 대한 많은 질문이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배현진 의원님.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욕심쟁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단 전반기 후반기를 다 그 국회 첫 번째 의정을 투자해서 하게 된 것도 저희 송파 잠실이 전국에서 최고 가는 관광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국가의 어떤 특수성 있는 도시로서가 아니라 저희 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어느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정책관님께 드려야 될지. 이런 대도시에서도 지금 아까 64선 지역을 뽑아서 이 웰리스 관광지로 이제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항상 저희 같은 대도시는 약간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이 대도시에서도 웰리스 관광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 혹시 저희가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혹시 두 분 중에 누가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웰리스 관광지 선정이나 또 전국의 아름다운 전국 구석구석, 대한민국 구석구석 선정을 저희 관광공사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제가 작년 말에 취임해서 왔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송파하고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를 자주 가는데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 선정하고도 되고, 되고도 남을 그런 지역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역 선정하는 데는 저희 관광공사에서 내부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내부 프로세스를 저희가 철저히 면밀히 보는데 사실은 수도권이 역차별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바운드 관광객이 제일 머무는 곳이 사실 서울 경기입니다. 서울 경기가 90% 이상이죠. 이상으로 보고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국으로 좀 많이 이렇게 곳곳으로 이렇게 관광객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민생대책회의 때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머무는 인바운드 관광객이나 수요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역차별로 이렇게 선정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관광공사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수하고 아름답고 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당하지 않게 공모심사에서 더 철저히 봐서 아마 다음에는 되지 않을까 저는 미리 예측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웰리스라는 것이 아까 나온 것처럼 반드시 숲이 존재해야 되고 절이 존재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웰리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치유하고 힐링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도시 안에서도 정말 그 공원을 걸으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의 치유를 한다든지 자기의 행복을 좀 느낀다든지 또 도시 지역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웰리스 안에는 의료,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료 쪽도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몸이 아프신 분은 몸을 치료함으로써 자기 행복을 느낀다면 그게 가장 큰 거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방, 한방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도시 지역은 병원이 지방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있지요. 그리고 한국의 도시들은 숲, 공원 어느 지역에 가든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거를 본인들이 즐기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역마다의 특色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으면 저는 굳이 지역만을 위해서 정책을 핀다 그건 아니고요. 다만 지역은 이제 도시에 비해서 좀 불리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거고요. 또 도시는 도시가 갖고 있는 그 지역과 차별되는 여러 가지 강점들을 충분히 살린다면 그 웰리스 산업에 골고루 저는 그 혜택이 가고 또 행복을 그 국민 각자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관광공사 사장 이정신입니다. 저희 어떤 그 기차를 타고 아침 일찍부터 제가 왔기 때문에 질문을 한 개 하고 가야지 제가 어떤 차비값을 좀 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분도 또 다 또 말씀하시길래 저만 또 빼고 이 이야기를 안 드리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가지고 먼저 배현진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해널드 경제와 더 코리아 해널드에게도 감사의 말씀 좀 드립니다. 저희 부산은 잘 아시다시피 국제관광도시 제1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한 3년 전부터 해양치유관광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부산에서는 부산 서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학병원이 집중적으로 몰려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의료관광 특구도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 있고요. 또한 지난 2월 달에는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웰리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저희 관광공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업도 땄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이 어떻게 나왔습니다만은 웰리스 관광이 상당하게 많이 좀 영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단순한 치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증 환자, 중증 환자까지, 즉 의료 관광까지도 포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와의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해양관광 치유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항만공사나 아니면 해수부하고 또 관련이 돼 있고요.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관련이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산림 그 치유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하고 저희들 관련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강력적으로 이렇게 포함되면 상당하게 사업 영역적으로는 크지만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상당한 좀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고 또 자기 영역에서 바라본 관점들이 조금씩 어떻게 차이가 나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해결을 해야지만이 이 소위 이야기하는 웰리스 어떤 관광산업이 좀 추진력 있게 그 빠른 또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이 될 거라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 두 분 이제 저희가 관광 정책을 하다 보면 사실은 관광 안에는 각 부처가 뭐 붙이는 관광들이 참 많습니다. 해수부는 해양관광, 농촌관광 이렇게 쭉 많은데요. 우리 치유관광 산업에서 보면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부처별로 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협업 체계라는 게 뭐냐면 각 부처, 그러니까 어떤 관광산업 정책을 하든지 간에 그 부처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해양 관련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를 통해서 숲속에서 뭐 하겠다 그거는 산림청이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래서 그 각 부처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존중하면서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되 실질적으로 아까 질문을 주신 것처럼 사실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뭐 비자 문제를 할 때는 법무부와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같이 가서 좀 문제를 해결했던 부분도 있고, 저희 이제 섬관광 아마 뭐 지자체 중에 5개 섬이 뽑히신 지역에서 보면 사실 섬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와 국토부와 해수부와 행안부가 좀 같이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처만이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엮어서 융합해서 정말 거기서 협업하는 체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부처 간의 영역 싸움이라기보다 부처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각자 하고 또 그것들을 다 취합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은 아마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굳이 남의 영역까지 잘하고 계시는 거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 대로 또 거기에 빠져 있는 영역이나 타 부처가 못하는 영역들은 또 저희가 잘 하고 또 각 부처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서로 토론해 나가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십니까? 네. 칭찬해도 됩니까? 질문 아니고 칭찬도 괜찮습니다. 네, 칭찬도 괜찮습니다. 김상욱 관광산업 정책관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머무는 시간이 많다. 그럼 돈을 많이 쓴다. 우리가 그동안에 돈 얘기하면은요, 반도체를 많이 수출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 얘기 많았거든요. 저도 이 당 고문 오영호 교수입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토론을 참석해 봅니다. 그러나 대충 천편일률적이었어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막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 배현진 의원님, 그리고 보좌관님들. 기가 막힙니다. 돈 안 들이고, 있는 거 가지고, 잘 가다 넣기만 하면은 그냥 돈이 굴러와요. 우리 김상욱 정책관님 얘기했죠?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그건 곧 돈입니다. 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기막힌 아이디어가 나왔지? 존경합니다, 우선은. 그리고 오늘 김장실 공사사장님 못 오셨죠? 지난번에 그 상당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부사장 잘 오셨네요. 참 쌈박합니다. 이걸 보면서 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이재화 부사장님,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모처럼 만에 요 소회의실 대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회사 이거구나. 내가 참 지역구 잘 골랐다. 어디 살고 있는지. 우리 저 배현진 의원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도 교수를 하고 있지만 여느 석학보다 낫습니다. 요런 걸 어디서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긴 시간 머물게 만들고 우리 돈은 별로 안 들어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진짜 장사 잘한다. 장사 잘합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한번 칭찬 드려야 됩니다. 저 행복합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 모시고 내일 기대한다는 것은 무한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고문 오영옥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석학이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배현진 의원님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와주신 우리 송파 식구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전국에서도 올라오신 우리 공사 사장님들과 전문가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혀 안 지루하셨죠? 네. 이 오늘 토론회는요, 사실 제가 만든 이 법안을 잘 알리고 저희 송파 지역에도 참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5천조 원 규모, 그리고 우리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몇 년 뒤면 금방 9천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이 황금알 낳는 거위를 우리 국가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만들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상욱 또 우리 문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김상욱 정책관님께 아까 주신 말씀이 부처가 각자 하는 것은 각자 잘하게 놔두면 된다. 이것이 각 정부 부처가 예산을 가지고 너도 나도 웰리스 하겠다고 따로 노는다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웰리스 관광입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 해외에 나가려는 많은 분들을 어떻게 국내로 발을 붙잡아서 그것을 우리의 자산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광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잘 고민하시고 부처 간에 격벽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그 공직사회 고질적인 문제라고들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격벽 없이 정말 그 동맥경화 없이 쑥쑥 잘 돌아가서 우리의 우월한 K 컨텐츠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문체부에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토론할 때마다 비가 와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오늘 행복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여행 힐링이 되다 K-웰리스 국가전략산업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